채굴장이라고 불릴 정도의 규모면 어느 정도여야 돼요? 보통 50대, 100대 그 이상 되면 채굴장이라고 다 부르죠. 이 기계가 500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전기요금이 보통 한 몇천만 원씩 나오죠. 아, 몇천만 원 나와요? 예, 예. 전기요금이? 예. 한 달에? 예. 인터넷 3회선 정도 넣어도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인터넷은. 창구 임대료 그게 다예요. 전기세가 90% 이상이죠.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한다는 게 약간 도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어요? 회사 단에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이미 대출해라는 것도 많고 매달 나가는 돈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 새로운 걸 해보자. 그래서 뛰어들었게 됐거든요. 제가 2017년도 초에 채굴이라는 걸 알고 친구 PC방에서 일하러 다녔어요. 처음에 어설프게 채굴장을 하나 차렸다가 망했죠. 하락장에 와서. 19년도에는 채굴장이 폐업하는 데 진짜 많았어요. 운 좋게 그걸 또 매입을 해서 수출을 하거나 국내에 유통해서 그나마 근근히 생활을 했고 지금 대구에 같이 하시는 분 3분인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채굴장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래? 하더라고요. 그럼 오케이 공장 차리는데 그때 추웠거든요. 겨울에 랜선 또 찝고요. 막 환풍기도 우리가 달고 그래가지고 공장을 싸게 차렸어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시장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일을 하실 때 편견 같은 거를 느꼈다던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처음에 접할 때 기계를 막 들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이상한 기계 들고 다니네. 멀쩡한 몸 놔두고 왜 저런 일을 하지?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코인 사업이나 채굴 사업이라는 게 정상적인 업체들이 잘 없어요. 뭐 없는 코인을 있다고 하고 팔아먹고 형태도 없는 채굴장에 투자를 하라 그러고 아직 채굴되지도 않은 코인을 채굴된다고 팔아먹고 이런 게 많거든요. 사기인데 이게 법이 제대로 없으니까 이 코인 쪽에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사기 카페 들어가 보면 피해자들이 진짜 많아요. 몇천억 단위 사기도 있고요. 몇백억 이런 사기가 진짜 많아요. 코인 관련. 그래서 저는 이제 정상적인 업체를 만들고 싶은 거죠. 비트코인 채굴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이에요? 컴퓨터 같은 거를 많이 가동시키는 장소라고 보면 되고요. 암호화폐 종류가 10,000개 이상이 돼요. 그 10,000개 이상 되는 것 중에 시가총액 1위가 비트코인이고 시가총액 2위가 이더리움이에요. 저는 주로 이더리움을 채굴하거든요. 채굴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풀어요. 풀었어. 그럼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보상이 코인이에요. 이 수학 문제를 푼 사람이 100명이다. 그럼 이 한 개를 100명에서 쪼개서 가져가야 돼요. 주식은 한 주, 2주를 사야 되잖아요. 코인은 아니거든요. 0.0001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굴기가 많으면 코인을 많이 캐는 거고 채굴기가 적으면 적게 캐는 거죠. 그러면 채굴업자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개념은 뭐예요? 새로운 자산이죠. 우리가 뭐 금이나 이런 것도 금이라고 부르고 가치를 매기니까 금이지. 초등학생이 보면 그 그냥 똥색 그냥 돌이거든요. 그죠, 그죠. 제 입장에서는 그게 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투자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알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전 코인이보다는 정보를 좀 빨리 얻겠죠. 어떤 코인이 나온다는데 상장 전에 사놔라. 아니면 어떤 코인이 나오는데 이 채굴 해봐라. 이런 것들은 먼저 알 수가 있고. 투자 정보를 누구한테 주거나 그러진 않죠. 잘 안 줘요. 많이 물어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근데 이제 절실한 사람이나 주위 지인들이나 그런 경우에 한 번씩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지금처럼 장이 막 왔다 갔다 이럴 때 하면 안 되고 장이 좀 잠잠하거나 좀 밑에 있을 때 물어보신 분들은 제가 뭐 이런 거 사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사놓고 한 6개월만 참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6개월도 안 참았죠. 한 3달, 4달만 참으면 갑자기 오르니까 한 5배 올라버리면 팔아버리죠, 사람들. 잘 판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한 달을 못 참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줘도. 난 당연히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거의 변동이 없으니까 손해보니까 팔지 마세요 그랬는데 벌써 팔아붙는데? 이런 거예요. 욕 나오죠. 아이씨 하면서. 그럼 왜 물어봤냐고. 그건 기분 나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수익은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언제부턴가 어떤 식당을 가든 가격을 안 보고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할 때 수익은 코인을 채굴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계를 판매해서 그 두 가지로 수익이 얻는 거예요? 보통 채굴장 운영자는 코인을 캐서 전기요금 내고 코인을 매도해야지만 수익이 나는데 저는 채굴장이 있고 이 유통을 많이 하거든요. 채굴장 컨설팅도 하고 채굴장 하고 싶은데 돈이 얼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딱 깨놓고 내가 얼마 있다,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 진행이 쉬운데 자기 주머니는 안 같이 쓰고 계속 뭐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뭐 코인 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일은. 그렇게 하면 진행이 안 돼요. 저희가 사전에 얘기할 때 이 직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조금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픽카드에 대한. 그 그래픽카드의 가격을 올리는 게 비트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채굴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러시아 쪽 이런 데 보면 엄청난 규모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물량 뛰기를 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냥 시장 논리네요, 간단하게. 예, 시장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 가격과 이더리움의 코인 가격과의 관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시장 그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데 요즘에는 이더리움 시세에 따라서 그래픽카드가 변하더라고요. 채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카드를 사서 가동을 해서 1년 반 만에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기간이 나온단 말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회수 기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가격이 떨어지고 계산해보니까 6개월 만에 원금 회수가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럼 그래픽카드 엄청나게 올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갈 때 몇 세트당 얼마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기준으로 지금 한 대에 1,300만 원이고요. 이게요? 예. 그 열 대만 해도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그 예전에 뭐 한 5억 있으면 채굴장을 진짜 크게 차렸거든요. 그때는 한 세트에 뭐 300만 원. 당연히 이거보다 성능은 안 좋았죠. 근데 지금 5억이면요. 이건 뭐 한 40대 사고 시설해 보면 돈 없어요. 확실히 많이 비싸졌네요. 근데 성능도 많이 좋아졌고 수익률도 그때보다는 조금 뭐 괜찮은 편이고. 보통은 그냥 판매하면 끝이에요? 아니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팔면 끝이죠. 그럼 왜 해주시는 거예요, AS는? 모르니까 그분들이. 아, 모르니까. 예. 안 해줘도 되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와 이거 뭐 연락 많이 올 때는요. 전화기 던지고 싶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낼 수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좀 분산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굴장을 운영하시는 게 당연히 하락장일 때가 가장 힘들겠지만 그것 외에 이제 좀 힘든 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 코인을 캐가지고 월말에 전기요금이 나오잖아요. 전기요금은 1,000만 원 나왔는데 코인 팔았는데 7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경우 이때가 제일 힘들고요. 그 다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저렴한 기계들을 많이 사왔잖아요. 고장이 너무 많이 나요. 고치고 돌아서면 고장나요. 고치고 돌아서면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래된 기계들은 요번에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기계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죠, 벌기는. 그러면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 없어요. 속된 말로 서 못 하겠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사람들 상대하는 일도 그렇고 채굴도 한 달 내내 키워봤자 뭐 돈도 얼마 안 되는 일 내가 지금 말라 돌리고 있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도 또 돌아서고 나면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쟤들이 일을 해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절 좀 좋게 봐주고 나의 지긋하신 분이 존경합니다 이랬을 때 진짜 와 가슴이 좀 찌릿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존경받을 일을 한지도 않았는데 진짜 고맙죠 그럴 때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채굴장을 운영하거나 가상화폐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뭐 채굴기도 많이 팔고 진짜 대단한 전문가처럼 보여서 채굴장을 차리고 싶다 하는데 비현실적이거든요. 보통 컴퓨터 기술을 배우거나 네일 아트를 배우거나 이런 거 하면 가게를 차리면 손님이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채굴기 판매합니다라고 적어놓는다고 누가 들어와요? 일반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유튜브 채널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이거 전국으로 봐야 되는 사업 이고 일반 개인이 그냥 잠깐 배워서 물건 팔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할 거면 단단히 가고 다져라. 그렇죠. 뭐 저도 유튜브 채널이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거 채굴기 하나 팔기까지가 그만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코인이나 채굴 같은 걸 보시면 안 좋게 봐요. 근데 직장 다니고 적금 넣고 집을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투자를 해서 시장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더라도 살 수 있도록 정상적인 투자를 해서 사람들 전부 다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